자, 여러분, 그 좌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 지금 우리가 XYZ 좌표계, 얘를 이제 위치 벡터 변환할 때, 실린더클 좌표계의 로 파이 g를 XYG로 바꾸는 방법. 여러분, 그 삼각형, 이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표현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R 세타 파일을 주어져 있을 때, XYZ 좌표계로 구하는 위치 벡터 변환 방법. 또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둘 사이 왔다 갔다 그랬을 때, XYZ를 안다 그랬을 때, 로 파이 G로 바꿔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이 XYZ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혹은, 어, 그 좌표계에서 표현되는 성분 자체를 변환해주는 방법, 이 두 가지 변환이, 지난번 그 과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하나를 보면, 이제 우리가 A 벡터라는 게 있다. 그랬을 때, A 벡터입니다. B 벡터가 있다. 그랬을 때, XYZ 좌표계로 한 스냅샷에서 보면, 얘도 XYZ 표현돼, 얘도 XYZ 표현돼 있으면, XYZ 좌표계 장점은 어느 위치에서나 시간이 지나도 항상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A 벡터, B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은 이렇게 크기로 그냥 바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요를 요 원점으로 옮겼을 때 A와 B를 각이 세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과제에서 로 파이 G 실린드리컬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XYG가 있고 그다음 실린더 좌표계는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 로가 돼 있고 여기 이제 높이가 돼 있고 파이가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요 위치가 되는데 여기에서 좌표계가 로가 증가하는 방향이 A 로고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이 A 파이고 그 다음에 G가 증가하는 방향이 AG 이렇게 세 가지 축이 됩니다. 요때 이제 아쉬운 점 뭐냐면 파이가 바뀌면 이 각이 계속 돌기 때문에 한 고정된 A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 파이 값에 따라서 성분이 계속 바뀌어 버리죠. 나는 A 벡터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좌표계가 돌아가서 얘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 그때 로, 파이, G로 한 어떤 타임에 파이가 바뀌는 타임에 요 A가 로, 파이, G 어떤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고 B가 로, 파이, G로 좌표되어 있으면 얘를 아까 XY 좌표계에서 원점을 옮겨가지고 둘 사이 값을 비교했는데 얘를 어차피 얘도 공유되어 있으니까 A를 이 원점으로 옮기고 B를 이 B점 옮겨서 요 각을 구하게 되면 이 A 벡터, B 벡터를 로, 파이, G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A, 로, A, 파이, A, G로 그냥 바뀌어가지고 각을 구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XYZ 좌표계로 다 변환해서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좌표계가 하는 픽스된 포인트에서 각을 구하는 그런 관점이고, 이게 공식처럼 보이지만, 이 공식되어 있는 거를 이 좌표계, 저 좌표계의 위치, 이 좌표계, 저 좌표계의 벡터, 성분, 그랬을 때 변화하는 룰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장, 자기장이 제대로 들어갈 때, 적어도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치화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부분을 하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전기장, 자기장 얘기했을 때, 전기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 Q1 값이다. 보시는 것처럼 Q 값이 있다. 그 다음 Q2가 있다. 이 둘 사이에 보니까 같은 전하라 그러면 플러스면 서로 밀치는 방향. 이게 다른 종류의 전하다 그러면 땡기는 방향. 또 같은 전하인데 또 마이너스 그러면 또 밀치는 방향. 이렇게 우리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전하 사이에서 힘을 받는 거는 한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고 그 전기장 속에 q 를 얹어 놓으니까 힘을 받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Q2가 전기장을 만드는데 그 Q1을 갖다 놓으니까 Q2가 만드는 전기장에 의해서 Q1이 힘을 받는다.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Q1과 Q2가 서로 힘을 받는다라는 거를 한 Q가 전기장을 만들고 다른 전하가 들어와 힘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이 힘은 요 둘 사이에 직선을 연결을 해서 이 직선상으로 힘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 Q1은 R1에 위치가 있고 Q2는 R2에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됐을 때 그 힘의 방향은 적어도 우리가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Q2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Q2 입장에서 Q2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R2 마이너스 R1 그러니까 이 Q1이 전기장을 만드는 소스고 Q2는 내가 그 전기장을 느끼기 위한 어떤 테스트 차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걸 크기로 나눠준 방향이 될 겁니다. 크기로 나눠준 방향이 A1 벡터죠, 그죠? A 이거를 1에서 2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이게 이제 A1에서 2 방향의 단위 벡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이 방향이고 크기는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크기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R2-R1의 크기는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방향은 이렇게 되고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결과적으로 보면 1에 의해서 2로 가해주는 힘은 보면 R2-R1의 벡터의 크기에 요 제곱하고 일성 합쳐서 3성이고요. 그래서 R2-R1에 이렇게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법칙이죠, 여러분? 다 같이 무슨 법칙이지? 이게 콜롬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아, 이게 카드 Q1 케이스에 미션 받는다. 비례 상수가 뭐냐? K. 로 두고 9 곱하기 10의 구성입니다, 여기가. 자, 9 곱하기 10의 구성으로 쓰고 K로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9 곱하기 10의 구성으로 쓰고 단위는 전체는 뉴턴이 되겠습니다. 뉴턴이 되어서 그 힘이 뉴턴이다. 그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Q1과 Q2의 크기에 각각 비례합니다. 그러면 Q1이 클수록 Q2가 클수록 되니까 여기에 Q1, Q2 곱을한 값에 또 비례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비례상수 K가 곱을 해주는데 이거를 K 곱하기 Q1, Q2 그리고 R2-R1의 벡터의 나누기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의 삼성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이제 비례상수가 우리가 4파 입실론 제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고 이때 이제 입실론 제로가 뭐냐면 우리가 백큐엄 프리스페이스 공간에서의 어떤 유전율이다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입실론 제로가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구성입니다. 뉴턴 페렛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입실론 제로를 그 페렛 퍼 메타가 되는데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구성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그걸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9 곱하기 10의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차지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 F12하고 그다음에 F2는 크기가 같습니다.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서로 방향이 반대다 해서 이렇게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기장을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는 얘를 테스트 차지다 그러면 요 Q1에 의해서 전기장을 만드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Q2 입장에서는 내가 Q2일 때 힘을 F1에서 2를 받으니까 얘를 Q2가 갖다 놨을 때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일렉트릭 필드가 1에서 2로 만들어주고 Q2를 나온 거를 F에 1에서 2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기장이 1에 의해서 2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거기 이 장소에다 Q2를 넣어서 힘이다. 이렇게 해서 F는 Q이다. 그 만든 전기장에다가 그 테스트 차지를 넣고 우리가 이 파지에 대한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어, 얘기를 할 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F는 Q이라는 얘기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어떤 전하에 대해서 만들어진 차지를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차지가 굉장히 많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Q1, Q2, Q3, 그렇게 해서 K개의 차지가 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이 K개의 차지에서 뭔가 전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전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Q라는 걸 갖다 놨을 때, 힘이 F는 QE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E가 여러 개의 Q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요 어떤 오리진을 선택을 하고, 오리진 선택한 상태에서 Q1의 위치, Q2의 위치, Q3, QK, 이렇게 QK를 위치를 해서 각각 이 여기에 이제 R1 벡터, R2 벡터, R3 벡터, RK 벡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의 위치 R 벡터, 그 사이에 거리가 다 있겠죠. R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 R 벡터 1 마이너스 R2 벡터, R 벡터 마이너스 R3 벡터 각각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Q에 대해서 각각 요 K개의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K에 대해서 R 벡터가 우리가 테스트하는 위치가 되고, R의 K 차지가 있는 위치고요. 이게 삼성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K 벡터. 요게 우리가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요 일렉트릭 필드 E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단순한 슈퍼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슈퍼포지션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1, Q2, Q3 그렇게 했을 때 임의의 위치를 표현하게 되고, 이거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디스크리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디스크리트합니다. 한 개, 두 개 카운터블이죠. 카운터블인데 차지라는 거는 이게 분포를 할 수 있거든요. 면에도 분포할 수 있고 볼륨에도 분포할 수 있고, 이런 분포일 때는 어떤 연속되는 스칼라량으로 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스크리트한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 소스를 정의할 때 R 프라임 벡터를 소스로 많이 정의를 합니다. 소스. 그래서 소스 포인트를 R 프라임으로 하고, 필드 포인트, 우리가 필드를 알고 싶은 곳을 필드 포인트라 그러는데, 필드 포인트라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 필드가 이제 4파이 프리스페이스인 경우입니다. 여기 대해서 시그마의 R 벡터의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분의 이제 Q 프라임에 이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여러 벡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 표현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Q 프라임이라는 게 이제 소스 포인트에 있는 차지거든요. 차지인데, 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라인에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라인에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쿨롬 퍼 메타라고 해서 단위가 쿨롬인데요. 한 1쿨롬, 2쿨롬, 3쿨롬인데, 이 1쿨롬, 2쿨롬이 사실은 이 1쿨롬이 있으면요. 이걸 감쌌을 때, 요 선 있죠, 플럭스. 1쿨롬이 그냥 플럭스 단위입니다. 플러스 단위라서 이 D에다가 DS 해준 요게 바로 그냥 쿨롬이거든요. 이게 쿨롬 퍼 메타 삼성인데, 근데 요게 이제 1쿨롬, 전체 다 합친 거는 쿨롬입니다. 그래서 라인에 존재하는 것은 이제 플러스 돼 있으면 이 차지는 결과적으로 시그마가 아니라 인테그랄이 되겠죠. 그죠? 특정한 위치에 여기 R 프라임이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 사이에 R 프라임 요 사이 표현된 요 DQ는 DQ 프라임은 우리가 로
L에 이제 이게 단위가 로 L입니다. 단위 길이당 전하 있는 양을 하고 또 L에 요거를 DL 프라임이다. 요게 DL입니다. DL 프라임.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 라인에 존재한다 그랬을 때는 이 Q 프라임을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인테그랄의 로 L의 DL 프라임 하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나누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 필드로 라인으로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경우거든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익혀둡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기서는 DL 프라임입니다. 그 길이 성분에다가 그 길이에다가 단위 길이당 있는 전하량을 로 L을 곱을해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다음에 이제 이 필드를 여기 로 L에는 서피스 에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죠. 표현을 이렇게 서피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단위 면적당 표현이 되는데 로 S에 쿨롬 퍼 메타 제곱이다. 단위 면적당 쿨롬이다 해서 서피스 차지라 그러거든요. 서피스 차지라 그럽니다. 로 S 차지라 표현되면 이 면적을 곱을 하면 Q 프라임 되니까 이때는 4파 입실론 제로는 같으면서 서피스에 대해서 앞 위에서는 L에 대해서 라인 성분에 대해서 되어 있고 똑같이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에 프라임이 소스가 있는 차지가 있는 곳이란 얘기죠. 여기 R 프라임 여기가 R 프라임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R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 S에 DS 프라임 해주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다. 여기 삼성. 요게 이제 서피스 에러에 대해서 존재하는 이 차지에 대해서 임의의 위치의 전기장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그다음 이게 차지량이니까요. 볼륨인 경우는 이 볼륨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빈 공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태양같이 태양이 차지가 공간에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임의의 위치에서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때 이제 요거를, 이걸 로 V라 그러고요. 이걸 쿨롬 퍼 메타 삼성, 단위 부피당 쿨롬이라 그래서 로 V고, 빈 공간에 조그만 볼륨소가 여기 R 프라임이라 생각할 수 있고요. 임의의 위치에 R에서의 전기장은, 표현을 할 때, 4파 입실론 제로는 같고, 여기에 볼륨소에 대해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의 로 볼륨의 dv 프라임의 dv 프라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임의의 그 전하 분포가 주어졌을 때 그 임의의 위치에 전기장을 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소스가 있는 차지가 있는 곳을 따라해 볼래 차지가 있는 곳을 r 프라임 벡터로 표현하고 알고 싶은 곳의 위치를 R 벡터로 표현하고 적분은 소스가 있는 곳 좌표계로 R 프라임 벡터로 따라 소스가 있는 R 프라임 벡터로 라인 인테그랄, 서피스 인테그랄, 볼륨 인테그랄을 해서 특정한 위치의 전기장을 구한다. 예. 자, 그래서 전기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자, 우리가 힘을 구하는 거 할 때 첫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첫 출발이 전기장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얘는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 필드에 대해서 이건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거든요. 어, 힘을 얘기할 때 이제 이 필드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차지장이 쿨롬이 있잖아요. 이게 쿨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만 따져봐도 이게 쿨롬인데 얘가 쿨롬이잖아요. 그죠? 여기 제곱이니까 이 필드에다가 우리가 소스라고 했던 이건데 소스에 대한 거를 하는데 다른 개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어서 입실론 제로도 들어가 있고 매질에 대한
영향이거든요. 이게 머티리얼에 대한 영향입니다. 이게 뭐 반도체냐, 절연체냐, 뭐 이런 종류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쿨롬이라는 양을 우리가 정의하기 할 때 여기 입실론 제를 물질의 양을 곱을 해서 보면 여기에다가 물질량을 곱을 하게 되면 순수 기하학적으로 정의되는 값이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보면 여기 유전율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넘기면 순수 우변은 기하학적인 모양하고 차지 분포만으로 결정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물질의 양을 넘겨서 이 입실론 제로 2를 순수 차지에 대한 걸로 사실 소스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D 필드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물질의 값을, 이때는 프리스페이스 백큐음인데, 이 필드에다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을 곱을 해서 D 필드를 이제 하고,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일렉트릭, 이제 플럭스가 나옵니다. 플럭스 덴시티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electric displacement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벡터다.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electric flux density하고 electric displacement 벡터가 이 벡터로 물질에 상관없이 정의되어 있는 차지 소스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쫙 대해주는 것이 이제 이건 density니까요. 이거를 이제 어떤 에어에 다 대해주는 거를 우리가 D 벡터를 어떤 서피스 에어에 대해서 더해주는 거 S에서 요거를 이제 일렉트릭 플럭스라 얘기하고요. 요걸 이제 일렉트릭 플럭스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플럭스라 얘기하게 되고 이 플럭스는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떠한 플럭스는 어떤 서피스 에어리 어떤 플럭스는 서피스 에어리어에다가 서피스 에어리의 모든 거를 클로즈 서피스는 다 더한 거다. 그래 다 더하고요. 어떤 조각 나 있는 서피스를 하고 토탈 플럭스를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얘를 D 벡터에 다 더하면 이거는 S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에 나온 걸 다 더한 거거든요. 바깥의 표면을 면적을 해서 다 나온 게 D입니다. 아까 위치에 D인데 이거를 에어리어에 대해서 다 더한 겁니다. 곱을 해서. 다 더한 거는 이 속에 들어있는 총 토탈 차지 enclosed Q. 이 안에 Q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요 Q 값이 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임의의 서피스 에어리어에 나온 거라 얘기하고요. 요거를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요게 전체 차지니까, 이거는 요 속의 볼륨, 이 S가 만들어내주는 이 둘러싸고, 에어리어 있잖아요. 요 에어리어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걸 S라 표현하고, 표면은, 얘가 만들고 있는 볼륨이 있잖아요.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 볼륨에 대해서, 다 더한 거,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라서, 볼륨에 대한 인테그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로즈 서피스에서의 이 플럭스 값은 이 클로즈 서피스가 만들어내는 볼륨 속에 각 위치에서의 다이버전스의 전체 인테그랄 하는 것이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렘인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토탈 차지라 그랬으니까 볼륨 차지로 로 V에 dV를 하게 되면 이게 토탈 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 토탈 플럭스를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라서 그 볼륨 속에 있는 다이버전스 합이다 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라 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D를 만들어주는 소스가 그 안에 차지다. 그럼 그 차지는 그 볼륨에 대해서 볼륨 차지 덴시티를 합을 한 거다. 라는 걸 두 개를 비교해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한 게 바로 다이버전스 D는 이 위치에서의 볼륨 차지 덴시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그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가우스로. 그래 들어봤죠, 그죠? 일반 물리 때도 가우스 법칙 들어봐서 사실 혹시 제가 조금 건너뛰더라도 이제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이제 힘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힘을 받아요. 이제 어떤 차지 Q가 있는데, 여기 이 필드가 있습니다. 이 필드가 이래 있으면 힘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힘을 받느냐? 여기서 받는 힘이라는 것은 F는 Q의 외부의 E 필드다라고 주어지잖아요. 그죠? 주어지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차지가? 이동하잖아요. 근데 그 차지가 물건에 붙어 있습니다. 그 물건에 붙어 있으면 그 차지가 이동 못하고 그 물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드 속에 그 차지 물체에 갇혀 있는 차지를 갖다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차지가 힘을 받는데 걔가 갇혀 있으니까 물건이 힘을 받겠죠. 물건이 쫙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가만 놔두면 힘을 받는데 우리가 그 중력을 이제 이 공간에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딱 들어 힘을 받아요. 중력장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 힘을 받는데 얘를 낮은 데서 올렸습니다. 보면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펜에 제가 어떤 일을 해준 거죠. 에너지를 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낮은 데서 높은 데도 올렸으니까 힘을 받아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힘의 방향에 거슬러서 제가 쭉 끌어당겨서 높여줬다는 거죠. 높여줬는데 낮을 때 높을 때 차이점은 떨어뜨려 보면 더 큰 에너지로 떨어지자는 거죠. 쾅 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중력장에서 얘를 올렸으면 그 중력의 힘에 거슬러서 올린 경우에는 일을 해주는 거죠. 그죠? 에너지를 더 주는 겁니다. 똑같이 뭐냐면 내가 힘을 받는데 에너지를 여기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만큼 DL이라는 방향으로 위치 이동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전기장 힘이 F인데 여기 마이너스 F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힘을 거슬러서 올려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DL을 한 것이 에너지가 더해지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요걸 잘 해야 되는데요. 이때 DW라는 게 워크인데 이거는 일이란 건데 더 워크인데 던입니다. 던. 이게 중요하거든요. 던. 외부에 의해서 전기장을 거슬러서 내가 옮겼으니까 전기장 마이너스 거스른다는 표현을 하고 던 in displacing 옮기는데 뭐냐면 차지를 DQ만큼 옮기는데 DQ가 DL만큼 옮기는데 여기 옮기는데 내가 외부 힘이 이 차지를 옮길 때 얼마나 에너지를 내가 더했냐 던인데 in displacing 차지인데 요만큼의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더했다라는 전기장에서 에너지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F에 마이너스 F니까 텍스트 차지 Q면 Q에 E 필드에다가 DL이구나 라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D인데 A에서 B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럼 그때 A에서 B로 갈 때 외부 힘에 의해서 이 차지에 해준 일의 양은 총 얼마냐? 그랬을 때는 전과 후의 차이가 더해진 에너지 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총 에너지는 A에서 B로 가는데 할 때는 마이너스 Q에다가 A에서 B로 갈 때 이 필드의 DL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도트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일이란 거는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는 일을 해주는 거지만 수직일 때는 실제 힘의 방향으로 일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적을 취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거는 이제 단위 차지당 여기는 워크인데 단위 차지당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W 했을 때 요거를 포텐셜 V라 정의하고 주어질 때
A에서 B로 갈 때 이 필드에 대해서 DL 돼 있는 것이 바로 포텐셜 디퍼런스 V다. Q분의 W는 포텐셜 디퍼런스다. 그래서 이렇게 E에 DL로 정의됩니다. 정의되어서 이게 이제 그 음, 이제 이래 돼 있는데 요게 이제 A하고 B인데요. A하고 B입니다.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되돌아오면 A에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A에서 B로 갔다가 B로 되돌아오면 이 입장에서는 올릴 때는 내가 일을 더 해줘야 되지만 내릴 때는 내가 우리 편안하게 내려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우리 얘기하는 것은 이게 보면 B에서 A로 가는 거하고 A에서 B로 갈 때 포텐셜 디퍼런스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부호 반대를 정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BA하고 플러스 V, AB하고 합은 0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A에서 A인데요. A에서 A인데 한 바퀴 돌고 오는 클로즈 루프라 그래서 요 돌고 있는 L이라는 경로에서 이 필드에 대해서 DL은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같은 위치를 되돌아온다. 같은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얘기할 때 컨설버티브라 그럽니다. 보존력. 왜냐하면 같은 데 갔다가 같은 데 왔을 때 같은 양이니까. 컨설버티라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경로를 이렇게 갔다가 한 바퀴 클로즈 된 상태인데 이 클로즈 루프잖아요. 요거는 지난번 2주차 동영상에서 이 하나의 서킷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면 모양이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돈다는 게 벡터를 따지면 뭐 했었죠, 여러분? 벡터 따지면 뭐 했었죠,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뭐였죠, 여러분? 벡터 돌고 있는 거. 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톡스 티어렘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루프면 이 루프가 그린 에어리어 S로 바꿔주면서 요거 개념이 여러분 어렵거든요, 처음에. 루프로 돌고 있는 L을 루프가 그리는 면적으로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클로즈 서피스 에어리어를 요소의 클로즈 된 거를 볼륨으로 바꾸는 것이 다이버전스였는데 요거를 이제 보면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S로 하고 스톡스 티어렘에 따라서 컬 E에 DL이 만들어주는 면적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컨설버티브면, 요게 이제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얘기는 컬 E가 0이라는 얘기와 같거든요.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그쵸. 이게 이제 임의의 차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일렉트릭 포텐셜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라면 요거라 얘기할 수 있고 얘가 임의의 0이니까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컬인 0이다. 이게 이제 로테이셔널입니까? 이로테이셔널입니까? 이게 이로테이셔널이죠. 돌지 않는 경우죠. 그러고, 그래서 이 필드가 한 바퀴 돌았을 때 0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벡터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이거 컬리가 무조건 0이라면 우리가 2라는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벡터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V라 써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스칼라 포텐셜을 그레디언트의 이건 항상 0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A 벡터 곱하기 A 벡터는 0이잖아요. 그런 관점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를 마이너스 그레이던트 델타 V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이다. 얘기하고 이 필드는 벡터인데 V는 스칼라죠. 그러니까 내가 스칼라 계산이 여러분 쉽습니까? 벡터 계산이 쉽습니까? 스칼라 굳이 쉽죠? 스칼라가 쉬우니까 이 에어리어에 대한 걸 계산하기보다는 스칼라의 어떤 값으로 딱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볼륨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차지양을 옮기면 이제 다르게 하면 차지양 옮기면 옮기면 우리가 포텐셜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당기는 힘이 생기는구나. 라는 게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차지를 올리면 포텐셜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방금 배웠습니다. 방금 배워서,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화학관에서 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네, 본적 있어요.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저거? 체험하는 데서 체험하는 데서. 예. 체험, 뭘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정전기, 정전기. 전기 같은 거 이렇게 네, 그런 거 같았습니다. 정전기를 느끼는 부분이었는데, 어, 우리 온라인에 들어온 학생들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손민수,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없습니다. 없나요? 그럼 지금 사람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머리가 왜 저래 되는 것 같습니까? 본 적 없으니까 얘기해 볼래요, 한번? 손민수 씨? 본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혹시 또 아는 사람 있나 볼까요, 한번? 김수민. 김수민? 자리 없나요? 조유정. 자리 없나요? 최지환. 없네, 자리. 박기상. 예, 예. 지금 사진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 과학관 같은 곳에서 네. 손을 대면 머리카락이 뜨는 기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 머리가 붕 뜨죠, 저렇게? 어, 그 전기력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전기력에 의해서. 혹시 요거에 대해 설명해 줄 사람이 있나요, 혹시? 예, 설명할 수 있다. 왜 머리가 붕 뜨는지. 해볼래요? 예, 예, 해볼래요. 기억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자, 여러분, 머리가 붕 뜬다는 얘기는 지금 저 소녀의 머리가 어떤 힘에 의해서 서로 반발하고 있는 거죠. 서로 반발하고 있으니까 서로 멀어지려고 지금 서로 멀어지려고 뭉쳐있지 않고 서로 멀어지려 하다 보니까 최대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공중에 붕 뜨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어, 이게 반대 그래프란 겁니다. 반대 그래프란 건데,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여기 반대 그래프란 건데, 반대 그래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반대 그래프라고, 여기, 제가, 음, 자, 반대 그래프라고,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금속 공이 있으면,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벨트가 있는 거예요, 벨트. 벨트가 있어가지고, 이 반대 그래프, 이 벨트가 있어서요. 그 벨트가 도는 겁니다, 이렇게. 벨트가 돌면, 아까 제가 서로 마찰을 하게 되면, 한쪽 플러스, 한쪽 마이너스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렸을 때 많이 배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찰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찰하고, 여기서도 마찰하면, 옛날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방앗간 못 봤을 것 같고, 이게 막 돌면, 이게 서로 마찰을 하면서 차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쪽 차지가 올라가서 여기에 금속 구에다가 전달하고 다시 내려오고,
또 뉴트럴 바뀌고 또 차지를 하게 되면 바깥으로 쐬고 해서 이 덜덜덜 돌면서 이 차지를 이렇게 쌓는 겁니다. 쌓으면 전기장이 생기니까 사람이 손을 갖다 대면 전위가 높으니까 차지가 사람 몸에 띄겠죠, 그죠? 전달되면 우리 몸이 차징이 되면서 머리가 푹 서는 겁니다, 이게. 저런 채인데 웃으면서 서로 밀어내다 보니까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언제가 되냐면, 이게 지금 아이디어인데 반대 그래프라는 걸 해서 차지를 올려주면, 아까 차지가 많아지면, 일을 한 거죠, 지금. 모터가 돌면서 차지를 위로 펌프처럼, 물펌프처럼 차지를 펌핑해서 위로 올렸죠, 그죠? 그러면 일을 해준 겁니다. 에너지가 커졌다는 얘기는 전압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포텐시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그래프라는 거는 돌려서 굉장히 고전압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반대 그래프로 고전압의 전압을 만들어주고 이걸 이제 되면 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그라미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고전압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굉장히 높은 전압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대 그래프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자 이랬는데 이런 것처럼 돌리면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러분이 혹시 그 호텔이나 집에 그 카페트가 쫙 깔려 있을 때 여러분 잘 양말 신고 왔다 갔다 잘 걷지 않습니까? 그때 겨울에 가끔 그런데 옷을 입거나 옷을 벗을 때 여러분 가끔 불쾌한 경험하죠. 어떤 경험하죠? 어떤 경험하죠? 겨울에 특히 겨울에 옷을 입거나 벗을 때 바짝바짝하고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그러다가 차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차에 갖다 대면 번쩍하고, 내가 불꽃이 탁 튀면서, 어, 전하를 움직이는 그런 굉장히 높은, 마찰 전기에 의해서 전압이 높아진 상태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지를 올리면 정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정전기가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어떻게 읽냐면, 동작 종류를 얘기하고, 우리 온라인에 있는 학생들도 다 얘기를 합니다. 어, 마이크 안 되나요, 지금? 미안합니다. 예. 그, 그, 목소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카페트 위를 걷기 35,000볼트에서 1,500볼트. 자, 위에서부터, 여러분 큰 소리로 잠을 깬다 생각하고, 앞에 거 읽고, 뒤에 몇 볼트에서 몇 볼트 사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그 온라인에 있는 학생도 똑같이, 제가 말하는 대로 행동을 좀 옮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바로 서보십시오, 한번. 다 서보십시오, 한번. 온라인에 있는 학생들도 한번 서보십시오, 한번. 섭시다. 자, 섰다가, 여러분 설 때, 몸을 좀 이렇게 부둥하게 하면서, 지금 몇 볼트 만들었죠, 지금? 네? 18,000볼트 만든 거죠, 지금?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조금 이동을 해볼래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볼래요, 한번? 걸어봐요, 한번. 괜찮아요, 걸어봐요, 한번. 자, 걸었다가 왔다 갔다 볼펜도 만지고 해봐요, 한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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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방금 한 거는 몇 볼트를 만들어낸 거죠? 많이 비닐 바닥 위를 걷기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앉읍시다. 네, 앉읍시다. 자, 보면 여러분이 방금 한 행위는
비닐 바닥 위로 걷거나 의자에 앉아있다가 섰거나 했을 때 지글지글하면서 올랐었죠. 그때 마찰 전기에 의해서 차지가 옮겨온 거거든요. 옮겨온 일을 한 거죠. 그게 일을 한 게 굉장히 높은 전압을 얘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비닐을 씌우기만 해도 그랬죠, 그죠? 비닐 씌울 때도 이 공기하고도 마찰하고 막 이 서로 간에 마찰시키니까 비닐 씌우기는 얼마입니까? 7000볼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압을 하고 나서 밑에 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자기학의 이제 여러 가지 응용으로 반도체 그 산업은 전자기학하고 양자기학하고 통계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아주 핵심은 전자기학과 양자기학인데요. 우리가 전자기학을 보는데 반도체 소자가 여러분 전자회로 시간에 전자회로 아직 안 배웠죠, 그죠? 우리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는데 모스펫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네, 모스펫, 일단 정션 펫, CMOS, 직접 결합 CMOS, 쇼키 다이오드, TTL은 로직, 트랜지스터 로직인데, 그 TTL,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SCR, 이런 게 있을 때, 반도체 소자입니다. 반도체 소자가, 지금 피해자 전압 범위가, 여러분 또 목소리 내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까? 모스펫 100에서 200, 볼트. 자, 읽어보 시작. 자, 여러분, 그 CMOS라는 게 컴플레멘터리 모스라 그래서 PMOS, NMOS 이래서 집적회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게 있는데, 자, 보면 CMOS가 몇 볼트에서 몇 볼트에 탑니까? 전압이? 250에서 2000볼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내가 아주 굉장히 비싼 CMOS 칩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잘 보관하고 싶어서 비닐을 막 쌌습니다. 비닐 막 싸가지고 이거는 절대 잘 보호해야 돼 하면서 비닐을 막 쌌거든요. 그 비닐을 싼 행위가 걔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하면 퍽 터져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를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모스펫 그런 거다뭐 시켰는데 나는 이런 아두이노 같은 거 해보죠, 그죠? 아두이노나 이런 걸 뭐 이렇게 납땜도 해보면 그거를 했을 때 나 아무것도 제대로 했는데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가만히 해보면 내가 혹시 이걸 만들 때, 뭐, 카페트 위에서 만든다거나,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계속 마찰을 하면서 만든다거나 해서 손을 딱 갖다 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팍 튀면서 걔는 이미 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차지를 올리면 이런 정전기를 만들어내고 전압을 올려준다. 라고 되는데, 고습도하고 저습도 차이는 왜 습도가 높을수록 전압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습도가 높으면 주위에 뭐 흘러나갈 때가 많죠. 그죠? 원래 물기 자체가 이게 전도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마른 것보다는 전기가 흘러나갈 곳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발 신고 있을 때 마른 곳에서는 이 걸을 때마다 생기는 마찰 전기는 다 몸에 쌓이는 거죠. 엄청난 전압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전자기학에 차지가 쌓이면 전압이 높아지고 높아진 전압은 내가 다루고 있는 전자회로를 상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이런 손목에다 뭘 차고 내 몸에다가 전기 전도도 되는 걸 차고 하면 내가 차지가 쌓이면 차지 쌓인 게 그걸 통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ESD Protective Workspace로 되어 있는 서피스로 되어 있는데 그런 손목에 ESD Electrostatic Discharge라고 그러거든요. Electrostatic Discharge 정전기 방전 되어 있는데 이걸로 내가 몸에 쌓인 거를 바깥에 보냄으로써 그런 스파크 튀는 거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자, 주유소 손 넣을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정전기 방지 뭐가 있습니까?
손을 만지라 그러죠. 자, 손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손을 만지면 내 몸에 있던 게 차지가 쌓여 있으면 걔를 통해 빠져나가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걸 안 했을 때는 이게 정전기가 쌓인 상태에서 초창기겠죠, 그죠? 불꽃이 팍 튀니까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름 넣는 거 이런 거 다 그런 ESP 이제 정전기 방전을 방지하는 쪽으로 다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언제는 불꽃 터지는데 좀 목숨을 걸고 기름을 넣어야겠죠, 그때는. 그래서 이런 모델로 사람을 모델링할 때 이런 모델을 합니다. 이게 인체 모델인데, 인체 모델. 여러분, 그 RLC로 돼 있죠, 그죠? RLC로 돼 있는데, 사람이, 커패시턴스 따지면 50에서 250 피코페럿 정도 되고, 저항으로 따지면 500옴에서 10kΩ 정도 되고, 인덕터로 따지면 50에서 200 나노 헨리가 되고, 요 차징되는 전압이 0에서 30kV. 여러분 몸이, 3만 볼트 정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마찰 전기에 의해서 이제 그 생기는데 아까 이런 그 요거 봤죠? 요 반대 그래프라는 게 뭐에 생긴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뭐에 생긴다 그랬죠? 마찰에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예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보입니까, 이거?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금속이 있거든요, 금속이. 금속 보입니까? 보이는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전원체를 다 깔았는데, 자, 이래. 뭐를 누르면, 아까 반대 그래프가 속에 뭐가 돌고 있다 그랬습니까? 예? 벨트가 돌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 소리 들립니까? 그 소리가 뭐가 돌고 있겠습니까, 이제? 안에 조그만 반대가 벨트가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깥에 노출된 금속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고전함이 걸렸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뭔가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걸 좀, 있잖아요. 여기 들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앞에 나와볼래요, 한번? 그 앞에 카메라에. 제가 하는 대로 눌러. 그럼 여기 금속이 있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보입니까, 여러분? 온라인에서도 보입니까? 온라인에서 보입니까? 잠깐 봅시다. 예, 보인답니다. 자, 보이는데, 누른 상태에서 금속 있죠? 근처에 가봐요. 반대편, 반대편. 요거 반대편. 반대편. 예, 밑으로 해볼래, 밑으로. 반대편 해야 되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힘이 되게 약한데. 힘이 되게 약하다, 그죠? 이거 잠깐만. 이걸 했다, 한번. 잘 안 당기지네. 예, 그러면 당겨진다고 생각하고요. 예, 수고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한번.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원래 보고 싶은 거는, 아, 이거를 원래 하면 이런 게, 약간 뭐 또 뜬다는 느낌 안 듭니까? 약간 움직이거든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이게 그 안에 벨트가 돌고 있으면서 전화를 높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보고 보면 전압을 높여줄 수 있으면 이 하나를 제가 가져온 건데, 어, 똑같은 모양인데요. 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보입니까, 이거? 이런 거 혹시 여러분 그 다른 데서 본 적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전시된 거 본 거 있을 겁니다. 전시된 거. 이거를 연결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 연결하면, 잠깐만요. 그, 요거를, 어, 푸는 데가 있나? 아, 여기 들어볼래, 한번? 한 사람이 꽂고, 한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볼 테니까. 자, 볼까요, 이거? 켜져 있나? 켜져 있나? 자, 여러분 보입니까? 뒤에 불을 꺼볼래, 한번? 뒤에 불을 꺼볼래, 한번? 자, 꺼봅시다. 저쪽에 꺼볼래, 한번? 예. 자, 이게 보면,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면, 여기에, 마찰에 의해서 전압을 높인 게 아니고요. 그거 놔두고, 예를 들어보자. 우리 그 순서를 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갖고. 온라인도 보이죠, 여러분? 자, 보고. 아직 덜 끝났어요. 자,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마찰 전기에 의해서 전압을 높인 게 아니고, 일렉트로닉스, 회로에 의해서 전압을 높여줬거든요. 10kV를. 제가 일부러 떨어뜨린 이유는 얘 전압이 높아서 얘가 상할 수 있어서 1m 이상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니까 이거는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 바깥으로 플라즈마 전기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전화가 실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뭐를 갖다 대면 여기 휘어지겠습니까? 여기에 전기장을 갖다 대면 이게 변하니까 휘어지겠죠. 자, 그럼 그걸 한번. 네? 너무 가까이 조금. 너무 가까이 됩니다. 조금. 사실 이 오프라인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이렇게 지금 보입니까? 배경 블러 처리. 배경이구나. 무슨 말이겠네. 지금 보입니까? 지금, 플라즈마 보이죠? 그죠? 이게 전하의 흐름이 실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보는 건데, 여러분 알 수 있는 거는 중앙에서 전압이 높은 거잖아요. 자, 이걸로 아까 전기가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전체 갖다 대보세요. 전압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가까이. 네, 가까이서 봅시다. 다 나와서 가까이. 그래, 하고, 네, 이렇게, 나 이걸 맞추면 되겠네. 자. 전화가 이 다음에 보입니까? 실제 만져보고 싶은 사람 바꿔서 해볼래요, 이거. 우리 온라인에서도 보입니까? 온라인에서 보여요? 뺀 거라? 저 끝에, 전화가 따라오잖아요. 따라오잖아요? 네, 따라와서 전화를 땡기니까. 저기 밑에서는 중앙에
전압을, 회로에 의해서 높은 전압을 만들어줬고요. 저 오른쪽에 들고 있는 장치는 마찰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해봅시다. 네. 네. 제가 생각해요. 아유, 그래, 들고 있어. 한 번씩 해봅시다. 자, 이거 하고, 요 번째 시간은, 빠르게 한번 만져봅시다. 왼쪽은 반대 그래프, 오른쪽은 플라즈마 군대, 높은 데 방전입니다. 자, 바꿔가면서. 그, 금속은 만지지 말고 대신에, 그 밑에 거만. 다 돌아가서 빨리 해봅시다. 자, 빨리. 예, 서로 빠르게 해봐요. 예. 자, 원리를 생각하면서, 예, 예, 잘 따라요. 다 해봐요. 이 한 사람은 한 사람 좋습니다. 자, 한번 더 해봐요. 금속을 갖다 대겠죠? 자, 안에는 전자가 쫙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높은 전압, 낮은 전압으로. 그 전자를 내가 당긴다 생각하고, 얘를 갖다 대는 겁니다. 예. 어, 예. 따라오죠? 예. 자, 감을 가져봅시다. 예. 예. 자, 예. 예, 해봐요. 금속 있는 곳으로. 금속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금속이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꺼도 돼. 불 켜줄래요, 뒤에? 예. 불 좀 켜주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보면 방금 차지를 마찰에 의해서 올려도 결합이 고전을 만들어졌고, 그걸 아까 종이로 당겨가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건 아까 힘이 약해서 못 봤잖아요, 그죠? 대신에 여기에 회로로 고전을 만들어서 이 높은 전압 만든 상태에서 거기서 전자가 막 튀어나가면서 바깥으로 방사선이 또 튀어나가죠. 튀어나가면서 이 안에 가스가 좀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형광등처럼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 지나가면 막 부딪힙니다. 가스 부딪히면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전하가 나가는 거니까 높은 전하 만들어내는 걸 갖다 대면 걔가 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장에 대해서 힘을 느껴봤고, 그리고 요거를 마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그 대전열이라고 해서 따라해보면 트리버 일렉트릭, 트리버 일렉트릭, 트리버 일렉트릭 그래서 마찰 전기에 의해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정의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분 쉬었다가 30분에 5분만 쉽시다. 30분에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5분만 쉬고 30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내일 30분에 보도록 합시다. 예.